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조금 무겁고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노년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만 들어도 마음 한편이 시리고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단순히 쓸쓸함이라는 감정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잠식해 들어올 수 있는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로움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의 마지막 장을 밝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여정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외로움이 왜 그토록 위험하며 우리가 왜 반드시 이 어둠을 걷어내야 하는지 그 섬뜩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아니 피해서는 안 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외로움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혼동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객관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적은 상태를 의미하지만 외로움은 우리의 이상적인 사회적 관계와 현실이 괴리될 때 찾아오는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즉,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하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 있어도 깊이 소통하지 못하거나 나의 존재가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 스며드는 그 공허함이 바로 외로움의 본질입니다. 마치 밝은 대낮에도 홀로 그림자 속에 갇힌 듯한 그 기분, 그것이 외로움인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 외로움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심각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은퇴와 함께 직장에서의 역할과 소속감을 잃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며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배우자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노년층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외로움의 씨앗을 뿌리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단순히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주던 사회적 지위와 관계들이 사라지면서 거대한 허탈감과 함께 외로움이 마음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40대에는 직장 걱정, 50대에는 자녀 걱정이 외로움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의 남은 삶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쓸쓸한 감정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우울증입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실감과 고립감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것을 넘어 삶의 의욕을 앗아가고 식욕 부진, 수면 장애 등 신체적인 문제까지 야기합니다. 더 섬뜩한 사실은 노인 자살자의 3분의 2 이상이 우울증 환자로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이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의 상황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인지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고 정신적인 자극이 감소하면 뇌는 점점 활력을 잃어갑니다. 이는 기억력 저하나 판단력 약화 등 인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고민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성장하는데 외로움은 이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노년기의 외로움은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고 이는 각종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되도록 만듭니다.
고혈압, 심혈관 질환, 만성 통증 등 다양한 신체적 고통이 외로움과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력 저하는 노년층에게 매우 흔한 문제인데,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관계 단절을 가속화하고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대화에 참여하기 힘들고 결국 스스로 고립을 택하게 되는 섬뜩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불편하거나 불쾌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외로움을 단순한 느낌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고 극복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둡고 깊은 외로움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외로움을 극복하는 여정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떠나는 모험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며 정작 자신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고 기쁘게 하는가?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쩌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 혹은 외면했던 깊은 상처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거나 작은 화분에 꽃을 가꾸는 일처럼 나를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루틴은 무기력한 일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삶의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자신의 자존감을 돌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자신이 이룬 성취와 경험들을 떠올려 보세요. 사진첩을 정리하거나 회고록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왔고 그 모든 경험들은 우리 존재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잊고 있었던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일거리나 취미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물을 키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바느질, 목공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시작해보세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몰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이는 삶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동안 외로움은 잠시 잊혀지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 극복의 핵심은 결국 관계 맺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보다는 질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과라도 깊이 있는 소통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소규모 정기 모임을 직접 기획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책을 읽거나 동네 주변을 산책하는 소박한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감을 느끼고 세상에 혼자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활동 등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타인을 위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마음의 위로와 충족감을 주는 것입니다. 평생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삶에 신선한 자극을 불어넣어 줍니다. 외로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또한 필요합니다. 사회적 접촉 빈도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옆에 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만약 혼자서 외로움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마음의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필요하다면 보청기 사용을 고려하여 소통의 장벽을 낮추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햇살, 한 잔의 물, 이 모든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또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거나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소박한 목표라도 좋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외로움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적인 지원의 중요성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인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나약함으로 치부하거나 숨기려 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로당 활성화,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제공, 심리 상담 지원 등 노년층이 쉽게 참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통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손주들과의 따뜻한 교류는 노년층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이자 어쩌면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찾아올 그림자입니다. 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노력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타인과 연결되며 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노년의 삶이 고독한 어둠 속에 갇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노년의 외로움에 맞서야 합니다. 그 누구도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